자,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전기의 첫 번째 문화의 특징은 유교 윤리 보급과 훈민정음입니다. 자, 조선은 유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나라였기 때문에 이 유교를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훈민정음을 그 와중에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전기 파트는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만 위주로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 하고 넘어가는 부분은 교과서에서 언급이 안 돼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유교 윤리의 보급과 사회 변화인데, 유교 윤리를 보급하는 이유를 좀 기억해야 되겠죠. 유교적 질서를 확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보급을, 백성들한테 보급을 하는 거죠. 윤리와 예법, 충성과 효도, 그 다음에 양반과의 질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일상생활에 보급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 그래서 책을 많이 만들었죠. 삼강행실도라고 하는 그림책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이 유교에서 지켜야 할 덕목 3가지와 5가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했던 거죠. 지금의 이제 도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료 1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성들이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부부 사이에 큰 인륜을 모르고 인색하다. 내가 특별히 뛰어난 것을 뽑아서 그림과 글을 만들어서 중앙에 또 지방에 나누어 주니 백성들은 보고 받아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한자와 이런 것들로 표현하면 잘 모르니까 그림으로 같이 설명해 줬던 게 삼광오륜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등학생들, 유소년들 위주로 가르쳤던 도덕책이 소학,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법을 정리한 게 주자가래 같은 책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유교 윤리의 보급이라고 하는 거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유교 윤리가 보급되면서 따라온 사회적 변화는 무엇인가? 이 유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각자 자리에서 맞는 역할과 윤리를 강조했다 되는데, 이게 명분론이에요. 대표적인 게 임금, 신하, 부모, 자식, 그 다음에 위에 적혀 있지만 적자와 서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식 부인이 있고 첩이 있었죠. 그래서 정식 부인의 아들은 적장자라 불렀고 첩의 아들들은 서얼이라고 불렀어요. 조선 후기 가면 자세하게 나올 건데, 그래서 이 적자가 서얼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신분제 강화 현상이 있었고, 유교 예법에 따라서 관혼상제, 성인식, 결혼식, 장례식,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 장자 또는 친가 중심의 가족 질서가 보급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족보가 편찬되면서 첫째 아들, 첫째 자식이 중요해지는 사상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었다는 명분론이 등장했다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유교 윤리의 보급이었고, 자, 두 번째, 백성들에게 그럼 쉽게 유교 윤리를 보급하고 하기 위해서 이제 훈민정음이란 걸 세종 때 만들게 됩니다. 한자랑 우리 그 당시 썼던 이두라는 게 있었어요. 이 한자랑 이두는 너무 어려워. 그래서 지배층만 사용하기 좋죠.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제 글자를 몰랐습니다. 문맹이었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지배층만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문자였어요. 세종이 과학적 독창적인 방법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만든 거와 백성들에게 알려준 게 반포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쓸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활용을 어떻게 했냐? 각종 윤리서, 병서, 농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으로 만들기 시작했고, 특히 하급 시험에서 과거를 칠 때 훈민정음 시험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하급 관리는. 자, 그 다음 결정적으로 백성들이 글자를 알게 되었으니까 백성들한테 세종대왕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되겠죠. 결과적으로 국어, 학문, 국문학이 발전했고 민족문화의 발전의 토대가 됩니다. 여러 가지 민족문화로 발전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백성을 어여삐 여겨서, 가엾게 여겨서 훈민정음을 창시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28자의 소리 글자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세 번째, 국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조선 전기 때 민족 문화를 많이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때 자주적이고 실용적인 민족 문화 발달이 되겠습니다. 특히 역사서가 중요한데, 역사서를 조선 전기 때 만든 이유가
고려를 망하게 하고 조선을 건국했으니까 조선의 건국은 정당하다라는 것을 홍보해야 돼. 그래서 조선 건국의 정당성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 조선 전기 때 역사책을 만들었냐라고 출제를 한다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노래했기 때문에 중요한 역사서들이 많이 만들어졌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건 조선 왕조실록입니다. 97년에 유네스코 기록유산이 됐어요. 세계 문화유산 중에도 세계 기록유산이고, 조선 임금 전체 업적을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태조와 철종 때까지 27명 중에 25명 때까지 고종과 순종은 뺐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순종 때는 일제가 왜곡한 역사가 많기 때문에 고종과 순종의 역사는 빠져 있습니다. 이게 조선 왕조실록이고, 조선 왕조실록은 왕의 이제 기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 때 왕조실록을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태종과 세종이 있으면 세종 때 태종실록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왕이 보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공정성이 유지가 되겠죠. 자, 지도도 많이 만들었어요. 지역에 위치한 특징과 지역의 특징을 파악해야 왕권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지역을 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와 지리서를 많이 만들었는데, 태종 때 만든 세계지도 혼인강리 역대국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영상에 그림으로 띄워 드릴게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고 우리가 만든 태종 때 만든 지도가 되겠습니다. 약간 중국을 좀 많이 크게 그려놨던 좀 특징이 있는 지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내려가서 더 자세하게 볼 거는 제도하고 문물이에요. 유교 통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조선의 법전을 만듭니다.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었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을 한 조선의 법전이었어요. 조선의 법전이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국조 오례의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면서 조선의 행사가 있는데 그 행사에 필요한 예절을 국조 오례의에서 정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로 만든 체계의 특징을 보시면 역사, 지리, 그 다음에 제도, 문물, 법전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역사책을 왜 만들었는지 정당성과 정통성이란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과학기술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학기술은 조선이 원래는 과학기술을 전기 때는 발달을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이때는 사림이 없고 훈구가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다른 학문과 다른 종교 이런 것들에도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첫 번째 과학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세종대왕 때 되겠죠? 장영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천문과 역법, 이건 하늘을 보는 거야. 하늘을 보는 걸 왜 강조했냐면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문 현상이 왕의 권위와 연결되고 농사에 도움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중요시했어요.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왕의 권위가 없고 하늘에서 인정해주지 않은 왕이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천문도를 만드는데 그게 태조 때 만들었던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천문도입니다. 별자리 천문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고구려의 별자리를 따가지고 천문도를 따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으로 띄워 드릴게요. 자, 하늘에 있는 천체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세종 때 혼천이나 간이 같은 걸 만들었어요. 자, 오른쪽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이라고 돼 있는데 간이는 각도와 고도, 그 다음 별의 위치를 파악했던 그 관측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천이는 둥그렇게 생긴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시간 측정. 시계가 두 가지가 있었죠. 해시계인 앙부일구가 있고요. 물시계인 자경루가 있습니다. 자경루는 스스로 이제 종을 치는 이제 알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장영실이 만든 거죠. 굉장한 그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런 기계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드라마에서 이제 복원한다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옆쪽으로 넘어가면 칠정산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요거는 역법서라고 하는데 역법서는 뭐냐면 그냥 달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있어야 일식과 월식 같은 거를 뭐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중국의 대명력이라고 하는 그 달력을 써요. 대명력이 아니구나. 중국의 명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을 쓰는데
이 한성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는 역법서를 최초로 만든 거죠. 물론 중국과 이슬람의 이제 역법서를 참고해서 만들었지만 기준이 서울이 되는 거죠. 기준이 서울이 되니까 정확한 일식과 월식이나 천체 움직임을 관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칠정상 같은 책은 내편과 외편이라고 해서 두 가지 분야로 나눠져 있고요. 요것으로 우리나라 중심의 이제 역법 질서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중국의 그 수시력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중국 걸 기본으로 해서 항상 우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뭔가 관측에 오류가 있었는데 이걸 만듦으로 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의학 기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의학 기술은 의학책 향약 집성방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거 약재 소개 책이에요. 약재 소개. 그 다음에 농업으로 내려가서 농사직설이라고 하는 농사책이 있는데, 그전에는 농상집요라고 해가지고 저기 중국 원나라의 책을 썼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풍토에 맞는, 우리나라 토질에 맞는 그런 농사법을 정리한 책을 썼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치국이는 대표적으로 이제 강수량을 측정하는 거죠. 강우량 측정 되겠고요. 의방유치라고 하는 책은 의학 백과사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학과 농업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인쇄술과 무기는 우리가 여전히 발전시킨 사항이니까 한번 읽어만 봐두시면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조선전기의 예술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전기의 예술은 서민들은 뭐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양반 중심의 이제 문화가 당연히 발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림부터 볼게요. 이게 회화라고도 부르거든요. 교과서에는 회화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조선전기는 고려하고 다르게 완벽한 뭐의 특징이 있었냐면 선비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강의 안에 고사관수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선비가 그림을 이제 선생님이 올려줄 거예요. 고사관수도는 선비가 이렇게 물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의 그림인데, 여유로운 선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적혀 있고요. 자, 안견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림은 목류도원도인데, 목류도원도는 오른쪽에 여기 있죠. 이게 이제 안견은 화가예요. 그래서 이제 세종의 셋째 아들 안평대군이 잠을 자다가 꿈에서 본 거를 화원,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안견인한테 설명을 해서 그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보고 그린 그림은 아니고 듣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추상화에 가깝죠. 맞죠? 그래서 이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적어 놓은 책. 그래서 목류도원도잖아요. 꿈에서 놀아본 곳을 그린 그림이다, 이 뜻이죠. 조선전기에는 이런 그림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사군자화라고 하는 저런 선비들의 모습을 그린 사군자화가 또 있었습니다. 사군자는 네 가지의 이제 뜻이, 네 가지의 그 식물이 있죠. 사군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난국죽이라고 하는 대나무까지 해서 네 가지의 소재를 꿈꿨던 내용이 그렸던 게 되겠습니다. 자, 도자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우리가 상감청자라고 하는 고려 청자가 있었는데, 이 조선 초에는 분청사기라고 부르는 약간의 어떤 빛이 나는 아이보리색이 나는 그런 색깔이라고 할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분청사기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양반의 정신세계 뭐 이런 것도 나중에 보이는 백자로 이어져서 도자기로 만들어집니다. 처음에는 분청사기가 있었고 16세기 이후 사림이 집권을 하면서 백자가 유행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소박한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분청사기에서 뭘로 바뀌었다? 백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만 하면 내용 정리는 끝났고요. 밑에 있는 음악, 문학, 그 다음에 건축은 교과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림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좀 기억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선전기의 문화까지는 끝났고, 영상 꼭 보시고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문화도 한 두세 문제가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신에서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꼭 해주시고 뒤쪽에 관련된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